네, 오늘장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깔끔하게 지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랭킹 5, 오늘 이 시간은 한국투자증권 염정팀장과 함께 하시죠.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슈는 풍성합니다. 이슈 꺼내보면서 자세한 이야기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계속해서 원자재 쪽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쪽 보도록 할 텐데요. 제지 그리고 설탕 쪽 볼 겁니다. 일단 제지주와 같은 경우는 일단 슈팅이 나온 자리에서 또 한 번 움직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네. 이렇게 오전에 시세 나오고 그리고 흔들리는 뭔가 윗꼬리가 달린 상태에서는 그걸 따라가도 되는지 관심 영역에 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지주에 대한 판단부터 들어볼게요. 일단은 원자재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사실 네. 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시장에서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크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울수록 이렇게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오늘 일단은 제지주 중에서 특징적인 종목 보면은 무림페이퍼 볼 수 네. 있겠는데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에는 약 한 20 거의 상한가 터치를 했군요. 터치를 하고 지금 상승폭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윗골이 달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제지 관련주는 이제 최근 들어서 제지 펄프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제지 관련주가 한 번씩 움직임이 나타나지만 그렇지만 시세의 연속성을 지금 한 번씩 가져가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뭐 한 달 넘게도 사실 계속해서 이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계속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 그 사이 동안은 펄프 가격이 하락했느냐? 그것도 그런 건 아니죠. 아니에요. 예. 한 번씩 이렇게 시장이 조금 좀 변동성이 큰 날일수록 사실 오늘 좀 되게 긴장했던 날이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예. 더 빠지면 어떡하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번 원자재 테마가 주목을 받더라고요. 네, 이렇게 조금은 좀 주도 섹터가 오늘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런 관련주들, 이런 테마성 있는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장 후반에는 아무래도 좀 밀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급하게 따라가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원자재 관련주는 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올라갈 때 따라가면 안 된다. 빠질 때 잡아놓고 기다리는 거다. 그러면 오늘은 접근 시기는 아니고 수익권 시라면 덜어낼 시기라고 제지주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렇다면 이쪽은 어떻습니까? 곡물, 식량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설탕 수입을 금지한 건 아닙니다. 일단 수출을 인도 쪽에서 제한할 예정이라는 소식에도 랠리가 나옵니다. 각국에서 수출을 금지한다, 다시 재개한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사이에서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는 지금 상황. 이쪽도 쉬어갈 때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자리는 조금 제지주랑 다르게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계속 관련해서 뭐 팜유 수출 금지라든지 그리고 뭐 오늘도 뭐 설탕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지금 뭐 또 닭고기 뭐 수출 금지 여러 가지 계속 이슈가 나타났어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 원자재라든지 원재료에 대한 자국주의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가격이 계속 인상되는 부분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그냥 자연스러운 어쩔 수 없는 이런 부분으로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펄프 관련된 제지 종목과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 지금 일단은 팜유 관련돼서도 한번 시세가 갔지만 지금 좀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맞아요. 곡물과 관련돼서도 지금 식음료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잠깐 이슈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또 뒤따라가기에는 지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맞아요. 팜유 같은 경우도 다시 이제 수출이 재개된 상황이라서 이런 이슈 따라잡기가 어렵긴 한데 원자재 쪽 이 테마 성격이긴 하지만 놓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눌림목 구간에서 진입을 해본다고 가정을 하면 원자재 쪽에서 오늘 잡아 기다려 볼 쪽도 혹시 있을까요? 원자재 쪽에서 뭐 저는 사실 지금 너무 많은 원자재 쪽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든 가서 기다리면 한 번쯤 이렇게 튀어오를 때 오전에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살짝씩은 어려운 시작이다 보니까 하실 것 같거든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쵸? 저도 지금 최근에 원자재 쪽을 사실은 안 보고 있는 부분이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커서요. 한 번 잘못 들어갔다가 못 빠져나오는 또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는 원자재 쪽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좀 아침에 뉴스가 좀 나왔다거나 할 때는 좀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하실 수는 있어도 잡아놓고 좀 기다리기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이 건너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방어주 성격을 가진 음식료가 그래도 가장 좋은 대안일까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한다면요. 네, 지금 사실 안 그래도 식음료 관련된 음식료 관련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흐름이 좀 같이 꺾였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일단 1분기에 원재료가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판가가 인상이 됐는데 네. 이 판가 인상에 대한 부분 인상을 뭐 계속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비자 사실 지금 우려되는 게 정부에서도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뭐 판가를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조금 좀 아쉽게 느껴지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이 일단 1분기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선반영의 분위기가 좀 있지 않나. 지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쉬어가는 자리라는 진단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분위기 전환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쪽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이슈가 있을 때 얼마만큼 튀어오르는가가 그 종목의 수익을 결정하는 게 제약 바이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장의 분위기를 보면 호재를 안고 있을 때 튀어오릅니다. 셀트리온 그룹 쪽까지 좀 움직이다 보니까 팀장님, 네. 다시 한번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도, 민감도가 높아진 그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봐도 될지 이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바이오주에 대해서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 자체가 변했다라기보다 네. 개별 종목 위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은 코로나 19 이후에 지금 뭐 최근에는 원숭이 두창 관련된 관련주들의 그 움직임이 키워드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겁니까, 팀장님? 그 키워드가 사실 좀 어감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네. 그냥 일단은 네. 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좀 개별 이슈가 좀 발생한다거나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워낙에 주가가 눌렸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으로 뭐 반등 심리가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사실 뭐 전년 대비해서 43% 급증했다라는 부분 사실은 이 부분이 엄청나게 뭐 특별한 내용은 또 아닙니다만 네. 시장에서는 일단은 좀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멀티플이 그냥 줄어들면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됐는데 거기서 찾은 호재다. 맞습니다. 조금 이제 뭐 대세가 좀 전환됐다라는 부분보다 네.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이렇게 한 번씩 다시 나오는 이런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제약바이오 섹터는 사실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렵기도 그럼에도 하고, 네. 만약에 제약 바이오주를 포트에 일정 부분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키워드 정도 좀 좁혀주시면 어떨까요?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약 바이오는 예를 들면 뭐 낙폭 과대라든가 아니면 뭐 CMO 쪽의 실적이라든가 뭐 신약이라든가 어느 쪽을 가장 유망하게 보세요? 제약바이오에서 지금 봐야 네. 될 거 모든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입니다. 숫자 찍혀야 된다. 네, 지금은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고요.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가져가야지 낙폭과대 종목도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제약바이오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신약 기대감 같은 부분으로 시세가 계속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그럼 그런 맥락에서 네. 셀트리온 그룹주가 일단 본업에 맞습니다. 충실할 것이다. 그러면서 글로벌 모멘텀,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듯 합니다. 가격적인 메리트 물론 있는 구간이고요. 조금 더 그럼 기대해도 된다라는 뷰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좀 담으시고 싶다라고 네. 한다면은 일단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기본적으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뭐 최근에 녹십자 네네. 같은 경우는 약간 또 이제 이슈로 좀 엮이긴 했지만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보다는 실적에 기반한 종목들 셀트리온 그룹주도 지금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이 좀 더 좋아질 거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은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맞아요. 사실 많은 비용을 좀 쏟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좀 낮아진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국면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 투자 키워드는 역시 실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조언 주셨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게임주 볼 겁니다. 역시 뭐 낙폭 과대죠. 외부적인 악재한다면 코인 시장에 흔들림을 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부적인 호재한다면 역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거다라는 리포트도 나오긴 했던데 서서히 팀장님 네. 관심 가져가도 될 만한 분위기가 나왔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마찬가지라고 네. 생각하고요. 이제 게임주도 약간 힌트가 약간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게임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일단은 기대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고르시면 안 되고 시장에서도 그에 대한 부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종목이 가장 대표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뭐 실적에 대한 개선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지금 최근에 좀 급등하는 분위기는 네. 아무래도 위믹스에 대한
가치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갔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하. 사실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이냐 아니면 신사업이냐라는 부분으로 두 가지를 좀 가져갈 수 있는데, 신작에 대한 부분은 실적을 좀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고, 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P2원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위믹스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좀 재평가라기보다 사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코인 사태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대기업 기반으로 한 이런 위믹스 같은 게 다시 한번 좀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 네. 오히려 조금은 더 안정적인 투자처가 되지 않나라고 또 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모든 부분은 사실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도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오르는 분위기라기보다는 개별 호재라든지 개별 신작 기대감이 나오는 그 순간순간을 매매 타이밍으로 노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일단 흐름상으로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시장을 좀 게임주 섹터를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의 그러면 흐름을 보면서 좀 대응책을 짜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보유하신 분들, 손실 구간이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네. 이분들은 최근에 나오는 이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셔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 더 잡고 여유가 되신다면 기다리셔도 될까요? 참 어려운데요. 왜냐 어려워요. 어디서 들어가셨는지가 다 대가 그러면 약간의 손실 그리고 저점 부분이라고 한다면 좀 이해가 달라질까요? 지금 근데 지금 아직 손실에서 수익권으로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최근에 매매하신 분 아니면 사실 여전히 지금 대부분이 손실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바닥은 좀 어느 정도 좀 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거래량이 조금 더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조금 더 이제 가져가는 분위기가, 최근에는 또 관련해서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고, 다행히 흐름 자체가 조금은 좀 새로운 국면으로 좀 나타나고 있지만,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기존의 작년 뭐 3분기 이후에 그때 그 흐름, 그 랠리를 기대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 흐름은 기대하시기는 지금은 아니고요. 네. 지금 빨리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제 손실을 좀 보전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짧은 매매 구간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부분이 저는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게임주에 대해서는 좀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를 볼 텐데요. 저희가 개별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자, 바로 저희가 오늘 이슈 안고 강하게 움직이는 카카오페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 그룹주 전반인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일반 전월세 대출 상품 중개 서비스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강하게 움직이는데, 사실 오늘 금융주도 아니고 성장 섹터에 주목이 되는 모습인데도 강합니다. 사실 이거 역시 연동돼서 팀장님, 실적과 바로 연동되는 부분, 그러면서 성장성과 플러스 요소로 지금 시장이 해석을 하는 걸까요? 추가적으로 좀 기대해 볼만 할지요? 일단 카카오페이가 오늘 나온 이야기는 대출 상품에 대한 중개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출 상품은 카카오뱅크에서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K뱅크가 가지고 있는 대출 상품을 중개하는 서비스이고요. 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얼마나,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대출 부분에 대한 좀 사실 대출에 대한 부분, 예대금리 마진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그에 대해서 은행권들이 좀 수익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랑은 좀 다르다. 결이 다르군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가 새로운 상품 중개에 대한 부분을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조금은 좀 확대 해석을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워낙에 지금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 그룹주들이 많이 눌렸었고, 사실 지금 오를 만한 호재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본 호재가 오늘 이 호재라는 분석이시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카카오페이가 유독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고, 사실 지난 간밤에 이제 빅테크 관련주들이 미국장에서는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매우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가 오늘 10만 원대를 일단은 회복을 했습니다만, 카카오페이가 사실 사실 진짜로 가져가야 될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개 서비스 부분보다는 이제 본업에 대한 부분은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카카오페이의 본업 중에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이제 디지털 보험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증권 중개, MTS에 대한 부분의 활성화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둘 다 흐름이 좋지 못했다. 아무래도 뭐 최근에는 이제 주식 거래에 대한 어떤 좀 분위기가 좀 침체되기도 하고, 빠르게 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들이 지금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한동안 눌렸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카카오 그룹주 전반의 흐름이 좀 안 좋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은 개별 이슈가 좀 크게 반영됐다.
너무 확대 해석은 지금 자리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지금 급하게 따라가는 자리라기보다는 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분위기 점검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저희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마지막 이슈 좀 무게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많이 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우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일단 큰 종목부터 좀 좁혀 들어가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도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CATL에 밀린다라는 이슈가 시장에서 솔솔 들리면서 가격대에 대한 부담을 지금 함께 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장주가 밀리면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침체되기 마련이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딱 어떻게 보면 시기가 또 이렇게 안 좋은 뉴스들이 다 한꺼번에 오는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너무 또 다른 섹터보다 잘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빠질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었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에 거의 10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 또 갑작스러운 그런 뉴스에 이렇게 빠진다는 건 그냥 시장에서 차익 실현하는 저는 매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오늘 또 LNF도 맞아요. 자사주 매각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물론 그 이제 목적은 뭐 신사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사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이야기 초반에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해석을 하면서 오르지 않았었나요? 사실 근데 또 왜 그러냐면 다른 식으로 사실은 투자 유치라든지 자금 확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각이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주가가 고점이라는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최근에 사실 금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2차 전지가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어요. 지난주까지 너무 좋았으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맞물리면서 이야기가 조금은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 시장의 특징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른 쪽에서는 차익 실현 그리고 더 오른 쪽에서는 가격 메리트에 기반한 매수세가 나오는데 호재를 안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따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지난주에 사실은 2차 전지 분위기 좋아서 우리가 원픽으로까지 선적을 했는데 맞습니다. 네. 팀장님이 그래서 오늘 나오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오후장에 어떤 분위기를 봐야 되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지금 15% 급락에서는 절반 전후의 움직임 하락폭을 좀 줄인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매각 이슈 어떻게 해석하면서 어떤 대응을 만약에 따라 사셨다면 하셔야 될까요? 사실 LG 머티리얼즈 지난주까지만 해도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좋았기도 했고요. 네, 수치도 좋았어요. 네. LG 머티리얼즈 사실 대규모의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된다, 계획에 있다라는 제가 이제 멘트를 드리면서 LG 머티리얼즈를 소개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갑작스러운 퇴재 주주의 지분 매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많이 좀 너무 황당한. 저 거기다가 왜인지를 몰라서 그 왜인지를 알면 조금 더 방향성을 저희가 설정하기가 좋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음표다 보니까 지금 약간 두 손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예요, 팀장님. 네, 맞습니다. 뭐 저도 뭐 그 속내까지는 제가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모르지만 일단은 뭐 이제 시장에서는 뭐 사실 최근에 일진 머티리얼즈의 일진그룹에서 일진 머티리얼즈가 가장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분 매각 최대 주주의 50% 이상의 지분 매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좀 일선에서는 조금 좀 뒤로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또 최근에 또 이제 워낙에 2차 전지 동박 쪽에 대한 시장도 워낙에 좋을 뿐더러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가 지금 세계 4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투자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진행을 하는 게 어떤 그런 또 이슈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정확하게 지금 나온 부분도 없고 사실 오늘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사실 어제 나온 뉴스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뭐 그룹사로 이게 또 그걸 좀 상황을 봐야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미지수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이제 개파락하면서 급락을 했다가 그나마 조금 하락폭을 좀 되돌리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그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성으로 시장에서 좀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짧게만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따라서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일단은 기다릴 자리일까요?
일단은 흐름을 오늘 일단 다행히도 네. 장중 하락폭에서 많이 만회했습니다. 15%까지 빠졌다가 지금 9%대인데 일단은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절반 가까이 한 40% 정도의 하락폭을 좀 줄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좀 안정세를 찾은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에 따라서 또 나오는 추가적인 이슈에 따라 맞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너무 좀 신경 쓰이고 불안하시다는 분들은 좀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원픽 들어볼 시간입니다. 근데 원픽 오늘 정말 짧게 가격 전략 위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오늘 원픽 지금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맥주의 계절입니다. 하이트 진로? 네, 가지고 왔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음료 업종들에 대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좀 빠져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트 진로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수요의 증가가 원가 상승의 부분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지 않나. 지금 그러한 계절이 지금 다가왔다. 시즌성으로도 지금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2분기에는 아마도 실적이 2분기, 3분기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가져간다면 지금 좀 빠진 눌린 자리에서 접근하셔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저희 가져가 볼까요? 일단은 가격대는요, 지금 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 이제 38,000원대였는데요. 한 39,000원대? 49,000원? 아니요. 42,000원 주셨는데 42,000원 정도, 42,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33,000원 정도 라인에서 지금보다 한 10% 정도 하락된다면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실 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000원 손절가까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염정팀장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